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22번째 시간으로 CRM 첫 번째 주제인 고객 세그먼트와 리텐션 전략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업은 늘 더 많은 고객을 원합니다. 더 많은 가입자, 더 많은 첫 구매, 더 높은 클릭률을 위해 광고와 프로모션에 많은 자원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고객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오늘의 핵심은 고객을 데려오는 일보다 고객을 머물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객 세분화와 이탈 예방을 어떻게 전략으로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5배에서 7배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은 마케팅 예산의 80%를 신규 고객 유치에 사용합니다. 이 역설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리텐션은 곧 수익입니다. 베인 앤드 컴퍼니 연구에 따르면 고객 유지율을 5%만 높여도 수익은 25%에서 9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은 단순히 고객을 새로 데려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남게 하고 다시 사게 하고 추천하게 만드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입니다. 모든 고객이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그먼트에 집중해야 ROI가 극대화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왜 고객은 떠나는가입니다. 이탈의 원인이 가격인지, 경험인지, 경쟁사인지, 생활 변화인지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고객 세그먼트별로 다른 메시지, 다른 채널, 다른 타이밍, 다른 혜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3질문을 따라 고객 유지 전략을 구조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CRM의 정의, 고객 생애 가치, 세그먼트 변수, RFM 모델, 이탈 원인 분류를 다룹니다. 이어서 쿠팡, 카카오, 스타벅스, 넷플릭스, 아마존, 토스의 CRM 전략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고객 세그먼트 매핑, 이탈 예측 모델, 리텐션 캠페인 설계, 성과 측정 KPI 같은 실전 도구를 봅니다. 이후 리텐션 매트릭스를 직접 완성하는 실습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체크리스트, 90일 실행 로드맵, 다음 학습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CRM입니다. CRM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고객 목록 관리가 아닙니다. 고객과의 모든 접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수익성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경영 방법론입니다. CRM에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운영적 CRM은 영업, 마케팅,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관리합니다. 분석적 CRM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협업적 CRM은 채널 간 고객 경험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고객은 앱, 매장, 상담센터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은 하나의 브랜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고객 생애 가치, CLV입니다. CLV는 한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맺는 전체 기간 동안 창출하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객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고객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신규 획득 비용은 기존 고객 유지 비용보다 5배에서 7배 높고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이 지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위 20% 고객이 전체 수익의 80%를 만드는 파레토 구조도 자주 나타납니다. CLV는 마케팅 자원을 누구에게 더 집중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고객 세그먼트 변수입니다. 고객을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지리적 변수는 국가, 지역, 도시 규모, 기후대처럼 로컬 마케팅과 오프라인 채널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는 연령, 성별, 소득, 직업, 교육 수준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측정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심리적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성격, 관심사처럼 브랜드 충성도와 감성 연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동적 변수는 구매 빈도, 사용 패턴, 로열티 단계, 혜택 추구처럼 데이터 기반 CRM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RFM 모델입니다. RFM은 고객의 구매 행동을 최근성, 빈도, 금액 세 지표로 정량화해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가장 실용적인 분석 모델입니다. 최근성은 마지막 구매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봅니다. 최근 구매일수록 고가치 신호입니다. 빈도는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를 봅니다. 반복 구매는 충성도의 증거입니다. 금액은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봅니다. 최근성, 빈도, 금액이 모두 높은 고객은 챔피언입니다. 최근성이 낮아지고 빈도와 금액도 줄면 이탈 위험 고객이 되며 세 지표가 모두 낮으면 이탈 고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고객 이탈 원인입니다. 고객 이탈은 자발적 이탈과 비자발적 이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탈은 고객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고 비자발적 이탈은 결제 실패나 서비스 중단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과 가치의 불일치입니다. 지불 비용 대비 체감 가치가 낮으면 떠납니다. 둘째, 부정적 경험의 누적입니다. 복잡한 UI, 느린 응답, 반복 문의가 고객을 지치게 합니다. 셋째, 경쟁사 대안의 등장입니다. 넷째, 이사, 취업, 결혼 같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고객 유지 전략의 세 단계 프레임입니다. 성공적인 리텐션은 할인 쿠폰을 보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방, 감지, 회복의 사이클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방은 온보딩 최적화, 초기 가치 경험 제공, 관계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단계입니다. 감지는 행동 데이터 모니터링, 이탈 예측 스코어링,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위험 고객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회복은 이탈 위험 고객에게 개인화된 개입을 하고 윈백 캠페인과 피드백 루프를 통해 경험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떠난 뒤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쿠팡입니다. 쿠팡의 핵심 리텐션 전략은 로켓 배송의 습관화입니다. 빠른 배송 경험이 반복되면 고객은 다른 플랫폼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로켓 와우 멤버십은 월정액 과금으로 고객의 심리적 전환 비용을 높입니다. 무료 반품은 구매 불안을 줄이고 개인화 추천은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쿠팡은 구매 빈도, 카테고리 선호, 검색 패턴을 종합 분석해 개인화된 메인 화면과 푸시 알림을 제공합니다. CRM 관점의 핵심 교훈은 단순 혜택이 아니라 고객이 떠나기 불편한 환경, 즉 습관과 의존성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메신저에서 출발해 결제, 모빌리티, 커머스, 금융으로 확장한 슈퍼앱 전략을 통해 사용자 이탈을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한 서비스에서 잠시 멀어져도 다른 서비스가 고객을 붙잡습니다. 카카오톡을 쓰는 고객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카카오맵으로 이동 경로를 찾고 선물하기를 이용합니다. 또한 서비스 간 행동 데이터를 결합해 통합, 고객 프로파일을 구성합니다. 결제 패턴, 이동 경로, 관심사 데이터가 연결되면 더 정밀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텐션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생활 속 접점 전체에서 설계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강력한 CRM 데이터 엔진입니다. 고객이 어떤 음료를 선호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방문하는지, 얼마나 자주 주문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워드는 세그먼트 전략도 명확합니다. 웰컴 레벨은 신규 가입 고객의 온보딩에 집중하고 그린 레벨은 방문 빈도 증가를 유도합니다. 골드 레벨은 VIP 혜택으로 최고 가치 고객을 유지합니다. 생일 음료, 시즌 한정 리워드, 개인화 쿠폰은 감성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CRM은 포인트 제공이 아니라 관계 설계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알고리즘 기반 개인화를 통해 이탈을 방지하는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체 시청의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 추천에서 시작될 정도로 콘텐츠 발견 경험 자체가 리텐션 도구입니다. 넷플릭스는 시청 이력, 시청 완료율, 일시정지 패턴, 건너뛰기 행동을 분석해 개인별 최적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썸네일도 개인화합니다. 7일 이상 미접속하거나 연속 건너뛰기가 증가하면 이탈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재차며 캠페인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볼 게 없다고 느끼기 전에 맞는 가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강점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복합 가치 묶음에 있습니다. 무료 배송 때문에 가입한 고객이
프라임 비디오를 보고 프라임 뮤직을 듣고 프라임 리딩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만 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는 심리적 전환 비용이 이탈을 막습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30일 무료 체험으로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휴면 고객에게는 미사용 혜택을 리마인드하며 이탈 위험 고객에게는 갱신 오퍼를 보냅니다. 리텐션은 하나의 혜택보다 고객 생활 속 복합 의존성으로 강화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토스입니다. 토스는 초간단 UX와 데이터 기반 개인화를 결합해 금융 앱을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앱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가 복잡성 때문에 고객을 잃는 동안 토스는 마찰을 줄여 리텐션을 달성했습니다. 소비 패턴, 아이스 빈도, 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초정밀 세그먼트를 구성하고 맞춤 금융 상품을 추천합니다. 매일 출석, 소비 미션, 투자 챌린지 같은 게임화 요소는 습관적 앱 방문을 유도합니다. 지출 패턴 분석에 따른 절약 팁, 대출 만기 예고, 신용 점수 변동 알림은 고객이 매일 체감하는 가치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고객 세그먼트 매핑 캔버스입니다. 이 도구는 고객을 가치와 이탈 위험이라는 두 축으로 배치합니다. 고가치이면서 이탈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 VIP, 유지 프로그램, 독점 혜택, 관계 심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가치이면서 이탈 위험이 높은 고객은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즉각 개입, 전담 CS, 맞춤 리텐션 오퍼가 필요합니다. 저가치이면서 이탈 위험이 낮은 고객은 업셀링 육성 대상입니다. 저가치이면서 이탈 위험이 높은 고객은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하고 자동화 캠페인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산은 고가치 이탈 위험 고객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이탈 예측 모델 구축 5단계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구매 이력, 로그인 이력, 방문 빈도, 문의 이력, 쿠폰 사용, 결제 실패 데이터를 모읍니다. 다음은 이탈 정의입니다. 이커머스는 90일 미구매, 사스는 7일 미로그인, 금융은 3개월 거래 없음처럼 업종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 구매일, 구매 빈도 변화, 평균 구매 금액 감소, 접속 감소 같은 변수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모델 학습입니다. 복잡한 인공지능이 없어도 RFM 점수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험 고객에게 어떤 개입을 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리텐션 캠페인 설계 원칙입니다. 개인화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그먼트 개인화입니다. 같은 세그먼트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자 전체에게 온보딩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예입니다. 둘째는 행동 기반 트리거입니다. 장바구니 이탈 1시간 후 리마인더를 보내거나 7일 미접속 시 푸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1:1 하이퍼 개인화입니다. 개인 이력 기반 완전 맞춤 메시지로 전환율은 높지만 구축 비용도 높습니다. 채널도 고객 행동에 맞춰야 합니다. 앱 활성 고객은 푸시, 이메일 반응 고객은 이메일, 고가치 고객은 문자와 전화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세그먼트별 리텐션 전략 매트릭스입니다. 챔피언 고객의 목표는 관계 심화와 브랜드 엠바에서더화입니다. VIP 이벤트, 신제품 우선 체험, 1:1 케어가 적합합니다. 충성 고객은 챔피언으로 승급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포인트 보너스, 상위 등급 미리 보기가 효과적입니다. 잠재 충성 고객은 구매 빈도 증가가 목표입니다. 개인화 추천, 재구매 할인, 리뷰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탈 위험 고객은 즉각 개입과 불만 해소가 중요합니다. 이탈 고객에게는 감성적 재연결과 파격 오퍼를 활용한 윈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리텐션 성과 측정 KPI입니다. 목표 리텐션율은 월간 고객 유지율 90% 이상을 우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용 이탈률은 월간 이탈률 5% 이하를 목표로 삼습니다. 5%만 되어도 연간으로 보면 상당한 고객이 교체됩니다. 재구매율은 신규 고객의 30% 이상이 두 번째 구매를 하면 건강한 리텐션 퍼널로 볼 수 있습니다. NPS에서는 추천 의향이 높은 프로모터 비율 40% 이상이 중요한 성공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평균만이 아니라 세그먼트별 유지율과 이탈률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고객 여정 지도와 이탈 위험 구간 식별입니다. 고객 여정은 인지, 첫 구매, 반복 구매, 휴면 전환, 이탈 또는 충성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위험이 특히 높은 구간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첫 구매 후 30일입니다. 온보딩이 실패하면 고객은 두 번째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구매 후 60일에서 90일입니다.
고객이 휴면 상태로 넘어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두 구간의 리텐션 자원의 60%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객 여정 지도는 어디서 고객이 떠나는지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리텐션 매트릭스 실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비즈니스나 선택한 가상기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리텐션 매트릭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워크시트나 엑셀 템플릿, 분석할 비즈니스 또는 가상 사례, 기본 고객 데이터 또는 합리적 가정치입니다. 리텐션 매트릭스는 고객 세그먼트, 이탈 위험도, 전략 액션을 한 표에 통합한 실행 계획서입니다. 구성 요소는 세그먼트 이름과 정의, 규모와 매출 기여도, 이탈 위험 수준, 이탈 주요 원인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리텐션 전략과 핵심 액션, 그리고 측정 KPI입니다. 실습의 첫 두 단계는 세그먼트 정의와 RFM 점수화입니다. 먼저 비즈니스에서 의미 있는 고객 그룹 3개에서 5개를 정의합니다. 인구 통계 변수나 행동 변수를 기준으로 하되 각 세그먼트의 규모와 매출 기여도를 반드시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주 2회 구매층이 전체 매출의 35%를 만든다는 식입니다. 다음으로 각 세그먼트에 대해 최근성, 빈도, 금액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합니다. 총점 3점 이하는 이탈 위험으로 보고 12점 이상은 챔피언 세그먼트로 분류합니다. 실습의 다음 두 단계는 이탈 원인, 진단과 전략 액션 매핑입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해 이탈 주요 원인 2가지에서 3가지를 적습니다. 가능하면 고객 피드백, 이탈 설문, CS 데이터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고객 입장에서 왜 떠날까를 묻고 공감 지도를 활용합니다. 가격이 비싸서라는 표현보다 대체자에 대비 가격 경쟁력 부족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어서 각 원인에 대응하는 리텐션 전술을 작성합니다. 단기 전술과 장기 전략을 구분하십시오. 예를 들어 UI 불편은 단기적으로 온보딩 가이드 팝업, 장기적으로 UX 리디자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KPI 설정과 매트릭스 완성입니다. 각 세그먼트별 전략에 측정 가능한 지표를 연결해야 실행 계획이 됩니다. 챔피언 세그먼트는 RFM 총점 13점에서 15점, 이탈 위험 낮음으로 보고 VIP 멤버십과 신제품, 우선 체험을 운영하며 재구매율과 NPS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 충성 세그먼트는 총점 9점에서 12점, 위험 중간으로 보고 업셀링 오퍼와 카테고리 확장 유도를 적용하며 구매 빈도와 객단가를 봅니다. 이탈 위험 세그먼트는 총점 5점에서 8점, 위험 높음으로 보고 재참여 이메일과 불만 해소 CS를 실행하며 이탈률과 재방문율을 측정합니다. 실습 결과는 동료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업종과 어떤 고객층을 분석했는지 짧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 2개와 그 이유를 공유합니다. 매출 기여도가 높은지, 이탈 위험이 큰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탈 위험, 세그먼트에 대한 전략과 KPI를 설명합니다. 동료들은 세그먼트 정의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지, 이탈 원인 분석에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전략 액션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KPI가 측정 가능하고 목표값이 현실적인지 확인합니다. 좋은 CRM 전략은 팀의 토론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념 측면에서는 CLV와 세그먼트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RFM 3가지 지표와 점수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 이탈의 4가지 주요 원인과 리텐션의 예방, 감지, 회복 프레임도 이해해야 합니다. 분석 측면에서는 내 비즈니스의 고객을 3개 이상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세그먼트별 이탈 위험도를 RFM으로 평가하며 고객 여정 지도에서 위험 구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 측면에서는 세그먼트별 전략, 개인화 캠페인 수준, 리텐션 매트릭스, 리텐션 KPI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올바른 고객에게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이유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D+1일부터 30일까지는 기반 구축입니다. 고객 데이터 현황을 감사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며 RFM 분석을 처음 실행하고 기존 세그먼트를 재정의하며 이탈률 측정 체계를 수립합니다. D+30일부터 60일까지는 전략 설계입니다. 리텐션 매트릭스 초안을 완성하고 이탈 위험 고객을 식별하며 세그먼트별 캠페인을 하나씩 설계하고 팀 내 CRM, 정기회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D+60일부터 90일까지는 실행과 학습입니다. 리텐션 캠페인을 최소 2개 실행하고 이탈률과 재구매율을 전월 대비 측정하며
A/B 테스트를 한 번 이상 수행하고 결과 기반으로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고객 성공 관리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닉 메타의 커스터머 석세스가 도움이 됩니다. 습관 형성과 리텐션의 심리학은 니르 ER의 훅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인 앤드 컴퍼니의 프리스크립션 포 커팅 코스츠는 고객 생애 가치 연구의 출발점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RFM 분석 논문과 한국 CRM 협회 트렌드 보고서, 코리안 클릭 앱 리텐션 분석도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실습 도구로는 구글 시트, RFM 템플릿, 리텐션 매트릭스 워크시트, 믹스 패널과 앰플리튜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RM 두 번째 주제인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 구축을 다루며 퍼스트 파티 데이터 수집, CDP와 DMP 비교,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일의 노력입니다. CRM은 그 노력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